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방탄소년단 효과가 증시 전반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국한되던 상승세가 엔터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과 오디오 스트리밍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방탄소년단 비롯한 K-팝 열풍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디오 스트리밍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 상승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뿐만 아니라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오디오 스트리밍 관련주인 소리바다는 6.47%가량 올랐고 JYP 엔터테인먼트와 초록뱀 그리고 FNC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에 동영상 플랫폼과 유료 오디오 스트리밍을 통한 K-팝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3대 기획사인 SM과 JYP 그리고 YG의 동영상 플랫폼 관련 매출은 지난해 110억 원대에서 2019년에는 410억 원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영상 플랫폼과 유료 오디오 스트리밍을 통한 K-팝 흥행 기대감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분석에 따르면 국내 3대 기획사인 SM과 JYP 그리고 YG의 유튜브 관련 매출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료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해당 동영상 플랫폼으로 음악을 듣는 비중은 46%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국내 3대 기획사의 관련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획사에 대한 비중 확대까지 추천해줬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정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무기한 연기와 북미 실무 협의 진행 등으로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전날 상한가를 보였던 남북 경협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한국의 현충일과 비슷한 성격의 공휴일이죠.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했고 영국도 뱅크 홀리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의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됐습니다. 파올로 사보나 경제장관 지명을 철회한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반EU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총리 후보였던 주세페 콘테마저 지명 사흘 만에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런 여파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날 개인이 홀로 3,115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294억 원, 기관은 1,20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88% 하락하면서 2,457.25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이후 줄곧 종가 기준으로 880선을 밑돈 코스닥은 약 한 달 만에 880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장 막판에 아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날 개인은 564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214억 원, 기관은 377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전일 대비 1.09% 하락하면서 870.0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의약품, 보험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건설업, 비금속 광물, 의료정밀, 운수창고,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등 대다수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000원 떨어진 5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셀트리온, 포스코, 삼성물산, LG화학, KB금융 등도 내렸습니다. 이와 달리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올랐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입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오락문화, 정보기기, 출판 매체 복제, 일반 전기전자, 방송 서비스, 인터넷 등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통신 방송 서비스, 금융,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등은 하락세를 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은 하락이 우세했는데요. 우선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일 대비 1,600원 내린 97,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메디톡스, CJ E&M 등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달리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바이로메드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효성, 넷마블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현대제철, 효성 순으로 순매도 시연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HLB,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스튜디오 드래곤, JYP 엔터테인먼트, 이녹스 첨단 소재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캠텍, 유진기업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HLB, 신라젠, 바이로메드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원유 증산 합의 전망이 대두되면서 국제유가는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지난주 배럴당 72.24달러를 찍은 이후 이날까지 7.6%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WTI는 2014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7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ICE 유럽 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9센트 오른 75.39에 거래됐습니다. 이날 브렌트유와 WTI의 가격차는 배럴당 9달러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2015년 3월 이후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WTI는 1.7% 하락한 66.73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유럽을 넘어 뉴욕 증시의 발목까지 잡은 것인데요. 국제유가가 연일 약세를 이어가고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진 점도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세력 간 연정무산으로 이탈리아가 이르면 7, 8월에 총선을 실시,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때 500포인트 이상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유로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른바 이탈렉시트 우려가 고조되자 유럽 증시 전체가 아래로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종목별로는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1.58% 하락하면서 24,361.45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스닥은 0.5% 내린 7,396.59포인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16% 하락하면서 2,689.86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유럽 시장은 현지 시간 29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발표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금융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체이스는 이날 각각 5.8%, 4.3%씩 떨어졌습니다.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도 4% 정도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푸시 지수는 1.26% 하락했습니다. 7,632.64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는 1.29% 하락한 5,438.06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1.53% 하락하면서 12,666.51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 9.87% 하락한 2447.50에서 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전일 대비 6.74% 하락한 상승한 876.86포인트의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시효과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인데요.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 변동 없이 51,3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전일 대비 1,500원 내린 138,5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4,000원 내린 345,0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전일 대비 3,000원 떨어진 222,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주주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현재 100원 오른 59,2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전일 대비 14,000원 떨어진 586,0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2,000원 떨어진 329,000원 선, 33만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네요. 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250원 내린 23,9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영풍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71% 하락해 6,000원 내린 842,0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은 현재 5,000원 내린 24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동시호가인데요. 첫 번째 종목 CJ 오쇼핑입니다. 전일 대비 100원 내린 228,700원 선에서 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전일 대비 100원 내린 19,75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25,0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M입니다. 전일 대비 450원 오른 42,45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ICT입니다. 전일 대비 80원 내린 7,01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50원 내린 26,05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호가였습니다.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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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29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하며 2,450대로 밀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1.71포인트 하락한 2,457.25로 마감했습니다. 약보합 개장한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시도했으나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2,46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남북 경합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도도 코스피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의약품이 0.28% 오른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에 급등세를 이어갔던 건설업과 비금속 광물이 각각 4.52% 그리고 3.67% 떨어졌습니다. 또한 의료정밀,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에 1.91% 내린 51,3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32% 올라 94,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1.08% 올라 1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협 기대감에 상승했던 포스코와 한국전력이 각각 1.41%, 1.57% 내렸습니다. 또한 삼성물산과 LG화학, KB금융, 현대모비스 등이 하락했습니다. 네이버가 1.76% 내린 66만 8천 원으로 마감했는데요. 네이버는 장중 66만 7천 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삼성전기가 장중 13만 2천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넷마블이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빅히트의 지분가치 부각과 신작 게임 기대감에 4.29% 상승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규 앨범이 빌보드 200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넷마블의 빅히트 지분가치 확대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부각되어 온 현대시멘트와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상사가 이날 52주 신고가를 동반경신했으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현대건설과 현대상사가 각각 5.44%, 1.45% 내린 반면 현대시멘트와 현대로템은 각각 23.31%, 6.46% 상승했습니다. 이스타코 부산산업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255개와 583개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마감을 앞두고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9.61포인트 내린 870.08로 마감했는데요. 개장 초 상승했던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하락 반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소식으로 엔터 업종이 호조세를 띄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가 3.55% 올랐고요.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정보기기 등이 오른 반면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등이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각각 1.61%, 2.03% 내렸습니다. 신라젠이 3.11% 하락했으며 HLB가 장마감을 앞두고 수직 낙하에 15.37% 떨어졌습니다. 나노스와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컴투스 등이 하락했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포스코 캠텍이 각각 7.43%, 6.43% 올랐습니다. CJENM과 CJ 옷쇼핑의 합병안이 각사의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되면서 각각 1.47%, 1.06% 상승했습니다. 네오위즈가 네오위즈 블레스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블레스의 스팀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리버가 방탄소년단 수혜 기대감에 12.27% 급등했습니다. 아이리버는 지난 2월부터 빅히트와 SM, JYP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3사의 콘텐츠를 멜론과 지니 등 음악 플랫폼 사업자와 핫트랙스 등 음반 도소매 업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키스트도 일본 자회사 디지털 어드벤처에 방탄소년단 일본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이 부각되면서 14.92% 상승했습니다. SM과 JYP, YG 등 엔터주가 동반 상승했고요. FNC엔터가 걸그룹 AOA의 컴백 소식에 4.76% 상승했습니다. 넷게임즈가 넥슨의 피인수 소식에 3.87% 올랐습니다. 넥슨은 전일 넷게임즈 지분 30%를 추가 인수하고 총 지분율이 48.3%로 늘어나며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LB세미콘과 에스모 등 5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366개 종목이 상승했고 80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2.6원 오른 1,076.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세종메디칼입니다. 세종메디칼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인 29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이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3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공모가인 15,000원의 2배 수준인데요. 세종메디칼은 이날 시초가도 23,100원에 형성되는 등 개장 직후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세종메디칼은 복강경 수술용 의료기기 개발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14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3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21일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을 받은 투자자들에게 8일 만에 원금의 100%를 수익으로 안겨준 셈입니다. 이어서 세종메디칼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메디칼 전일 대비 12.67%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가는 33,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너지이노베이션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시너지이노베이션이 기존의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에 건강기능식품과 신약개발 사업을 추가하며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오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저변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너지이노베이션은 BCL 바이오제약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18억 5천만 원에 취득했는데요. BCL 바이오제약은 비타민과 홍상 제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 35억 원, 영업이익 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BCL 바이오 제약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확충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너지이노베이션 전일 대비 3.58% 올랐고요. 현재가 2,8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흥행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7일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죠.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과 트랙별 판매량, 스트리밍 실적 등을 기반으로 해당 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앨범의 순위를 매기는 건데요. 한국 가수가 이 차트에서 1위를 하기는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신규 앨범의 미국 내 앨범 판매가 10만 장을 상회했고 유럽 내 주요 차트에도 상위권에 진입해 하반기 출시될 육성 시뮬레이션 신작 BTS 월드의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마블 전일 대비 3.48% 올랐고요. 1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넷게임즈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 넷게임즈가 29일 넥슨의 자회사 편입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넥슨은 넷게임즈의 지분 30%를 추가적으로 인수해 연결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넥슨은 기존에 보유한 넷게임즈 지분을 포함해 총 48.3%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이번 인수로 넥슨은 넷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개발력과 오버히트 등 경쟁력 있는 모바일 게임 IP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어서 넷게임즈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게임즈 전일 대비 2.93%로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 19,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주로 하락했습니다. 전날 유럽 증시 하락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22.66포인트 내리면서 22,358.4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전날 유럽 증시의 하락으로 일본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대만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23.65포인트 내린 1964.1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역시 아시아 전체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했던 대만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4.62포인트 내리면서 3,120.4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하락세에 면치 못했던 거대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15.44%로 파란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 2,442.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3.55포인트 상승했고요. 873.6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증권업종이 1.63%가량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이 가장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2.61%가량 주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1,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입니다. 2.37%가량 주가 빠지면서 다소 장 초반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하락하면서 16,4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한타증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1.9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9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4,57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또한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2.3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대 중반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2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9,6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철강 금속업종이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25%의 업종지수 하락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금속 종목이 오늘 약세입니다. 3.3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 장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5,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투수연강이 현재 약세입니다. 1.95%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65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3,2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국제강은 2% 넘게 하락폭 내려가고 있습니다. 2.36%가량 주가 하락하고 있고요. 250원 정도 주가 내리고 있습니다. 1,3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운행업종입니다. 네 가지 업종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은행은 보합권 전환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1.92%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종목 또한 약세입니다. 0.9%가량 주가 빠지면서 1%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입니다. 0.62%가량 주가 내리면서 1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6,0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업종이 오늘 1%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오늘 약세고요. 한국타이어월드 와일드가 현재 1.1%가량 주가 내리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약품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 가깝게 업종지수의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약품이 현재 약세입니다. 1.75%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11,2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유제약이 현재 약세입니다. 1.27%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5,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독 종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2%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2,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0.78%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시작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59,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주 급락의 이틀째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 현재 0.8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역시 1% 가깝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내리면서 94,1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종목 보겠습니다. 1.3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5%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106,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하락세 많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다음 현대차까지 보겠습니다. 0.7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3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 몽고메리 공장에 4천억 투자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일만도 했지만 오늘은 역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종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16%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34,0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운송 부품 업종이 3.77%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29,100원 정도 올랐고요. 9.04%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세 보여줬고 바이오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장 모습입니다. 한편 S모가 현재 강세입니다. 1.41%가량 주가 상승해주면서 2%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 1,750원 정도 보여줬습니다. 29일에는 상한가에 도달했던 에스모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SJK 한번 보겠습니다. 1.2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2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942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대원산업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29%가량 주가 상승세 역시 보여주고 있고요. 9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7,08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비금속 업종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08%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종목이 오늘 강세입니다. 5% 이상 상승폭 기록해줬습니다. 전일에는 기간 대량 순매수하는 양상 보여줬지만 오늘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4,56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노텍이 현재 강세입니다. 2.77%가량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된 세노텍 종목인데요. 95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3,53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남사까지 보겠습니다. 1.82%가량 주가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08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J ENM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0.44%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94,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가 현재 강세입니다. 1.91%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상승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해외 시장 진출 추진 소식에 어제부터 강세 보여주고 있는 메디톡스입니다. 14,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55,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M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0.58%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85,3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1,00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305억 원 그리고 77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15억 원 그리고 63억 원 사주고 있고요. 기관은 334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72계약, 1,307계약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1,611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SK증권에서 제시해준 CJ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하반기 실적 반등 전망입니다.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강세로 하반기에 반등 예상되고 있는 CJ인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CJ의 연결 실적은 예상치 대비 다소 부진했으나 주요 CJ 제일제당, CJ CGV 등 주요 자회사의 실적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등하고 7월 1일 출범하는 CJ E&M의 합병 시너지가 기대돼 올해 영업이익은 13.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합병 시너지 전망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CJ 오쇼핑과 CJ E&M은 7월 1일자로 합병 예정입니다. CJ는 합병 법인에 대해 39.54%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양사 간의 합병으로 콘텐츠와 IP 기반 커머스 확대 등 기존 사업의 역량 강화, 그리고 IT와 인프라 등에서 중복 투자 제거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CJ E&M의 콘텐츠 역량을 활용한 버티컬 플랫폼의 본격 추진 등 여러 신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J E&M의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6조 5천억 원이고요. 2011년 가이던스는 11조 4천억 원입니다. 이는 연평균 21%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CJ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습니다. CJ 오쇼핑과 CJ E&M의 합병으로 콘텐츠와 커머스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발생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NAV 하락분 대비 CJ의 주가 하락이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발생했다고 짚어줬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20만 원으로 하향한다고 의견까지 전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로 하반기에 이익 개선 기대가 되고 있는 CJ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CJ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현재 전일 대비 1.3% 하락했고요. 현재가 15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CJ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SD생명공학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기저효과 그리고 중국 내 마스크팩 반등입니다. 리포트는 SD생명공학의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한번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462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와 달리 2분기 중국 현지 마스크팩 판매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작년 3, 4분기 대규모 마스크팩 판매로 인한 재고 조정이 올해 1분기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2분기 중국 현지 마스크팩 매출액은 17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스크팩 매출액은 70억 원으로 기대되는데요. 사드 이슈로 판매가 지연된 작년 기저 효과로 성장률이 높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해외 매출액은 7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국가로 초도 물량 선적과 홍콩 H&B 4사양 판매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리포트는 영업이익을 70억 원으로 예상했고요. 홈쇼핑 매출액 증가에도 마진율이 높은 마스크팩 판매 증가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달성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SD생명공학 올해 실적 전망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매출액은 1,87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를 기점으로 중국 현지의 마스크팩 판매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중국 현지 마스크팩 매출액은 74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허가 취득 후의 현지 판매 증가로 오프라인 위주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오프라인 마스크팩 매출액은 313억 원으로 온라인 판매의 부진을 만회할 전망입니다. 의류 건조기와 황사 마스크 등 상품의 판매 증가로 홈쇼핑 매출액은 284억 원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28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5.3%로 예상됩니다.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홈쇼핑 상품 매출 증가로 인한 원가율 상승과 지급 수수료의 증가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제시해줬습니다. 2분기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마스크팩 판매의 증가, 그리고 중국 외 판매 증가로 인한 매출의 다각화, 그리고 국내 중소형 경쟁사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투자 포인트 총 3가지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0% 가까이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성장세 이어갈 SD생명공학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SD생명공학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SD생명공학 현재 전일 대비 0.58%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7,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SD생명공학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넥센타이어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반기 의미 있는 개선보다 무난함의 한 표라는 제목입니다. 실적 악화를 겪고 있지만 올해 긍정적 모멘텀 또한 존재하고 있는 넥센타이어입니다. 먼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시작으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넥센타이어의 2분기 실적을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이 0.2% 증가한 5,150억 원, 영업이익은 6% 감소한 410억 원, 영업이익률은 0.5%포인트 하락한 8.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보다는 개선되나 연간 기준으로는 악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재료 투입 원가의 하락은 긍정적이나 환율이 비우호적인 데다 미국 타이어 산업의 침체가 지속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이 타이어의 기저 효과도 하반기에나 본격 발휘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넥센타이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재료 투입 원가는 상반기에 줄곧 낮게 형성된 가격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성차량 타이어의 업황이 지난해 기저효과로 개선될 전망이고요. 또한 체코의 신공장이 가동되면서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미국 지역의 판촉 경쟁과 신공장 초기의 투자 비용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미세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넥센타이어입니다. 한편 넥센타이어의 업황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원재료 투입 원가가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장기적으로 SUV 및 고인치 타이어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 구조에 수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하반기 실적이 미국 지역의 경쟁 심화로 기존의 추정치 대비 소폭 하향됐습니다. 16,000원에서 15,000원으로 내린 추정치였습니다. 네, 신차 타이어 시장의 개선과 체코의 신공장 가동으로 긍정적 전망 보여주고 있는 넥센타이어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넥센타이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 현재 전일 대비 0.88%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1,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역시 한화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제일기획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캡티브 포트폴리오 강화 효과로 실적 모멘텀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 제일기획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제일기획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일기획 매출 총이익은 주요 광고주 대행 물량과 비계열 광고주 회복 추세가 맞물리며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광고 업황 성수기 진입과 지방선거, 6월 러시아 월드컵은 광고주들의 마케팅 집행 증가를 이끄는 요인들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간 3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여왔던 인도와 동남아 시장의 성장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유럽과 중남미 지역의 두 자릿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분기 6.6% 순성장으로 돌아선 중국 지역의 회복세는 2분기부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 실적 중 약 75%를 차지하는 펑타이를 중심으로 이커머스와 운영 비즈니스 관련 물량 확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18년 매출 총이익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기획의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8.8% 성장하면서 1조 1,000억 원가량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의 물량이 1분기에 17% 증가하면서 예상을 크게 상회했었습니다. 향후에도 온오프라인 그리고 디지털 프로모션 등 비매체 광고 위주의 예산 증가 추세가 국내외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 지역의 회복세는 중국 로컬 광고주 중심의 변화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한국계 광고주의 물량 증가가 가시화가 된다면 연간 매출 총이익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남겨줬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제1기획에 대해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해줬습니다. 중국과 본사의 업황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분석이고요. 비유기적 성장을 통한 대규모 M&A 기대감까지 감안하면서 매수 의견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곧 러시아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호황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이익 성장을 올해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제1기획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1기획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기획 현재 전일 대비 3.2% 상승하며 29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1기획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1기획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30일 다산 네트웍스에 대해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5G 핵심 장비주로 주목받을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다산 네트웍스 빨간불 켜고 있네요. 전일 대비 1.57% 소폭 상승폭 보이면서 110원 오른 7,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다산 네트웍스의 이익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선전 중인 데다가 향후 5G 시대 초저 지연 스위치 장비 매출로 큰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8년엔 2010년 이후 8년 만에 이익 모멘텀 출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스프린트 매출이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통신사,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바탕으로 미국 다산존 솔루션즈가 양호한 실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 KDDI로의 장비 공급이 시작됐다고 하나금융투자는 밝혔습니다. 또 초저 지연 스위치가 5G 시대 핵심 장비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초저 지연 기술이란 5G의 핵심이며 응답 속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삼성증권은 30일 네오위즈에 대해 PC MMORPG 블레스의 스팀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 초기 흥행에 성공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현재 주가입니다. 파란불 켜고 있네요. 전일 대비 4.26% 하락해 1,000원 내린 22,4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28일 스팀 플랫폼을 통해 블레스의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스팀 플랫폼 내 글로벌 매출 순위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제치며 1위에 올라 초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판매는 정식 서비스 전 미리 판매되는 얼리 액세스 버전이나 게임 실행을 위해서는 초기 패키지를 구매해야 하는 유료 모델입니다. 스팀 플랫폼에 먼저 출시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은 2016년과 2017년 북미 유럽에서 각각 900억 원과 1,000억 원 수준의 총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검은 사막과 블레스가 국산 MMORPG로서 한국, 일본 시장보다 북미 유럽 시장에서 더 큰 흥행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검은 사막의 스팀 플랫폼 최고 매출 순위가 2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블레스의 성과가 검은 사막을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블레스는 자체 퍼블리싱인 만큼 검은 사막보다 매출과 영업이익 인식률이 높다는 점에서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블레스의 스팀 출시가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은 만큼 흥행을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시장에서 이 정도 수준의 성과를 예상하지 않았던 만큼 흥행 장기화 시 매우 높은 주가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며 블레스 매출 순위와 판매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LG전자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소식에 로보스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현재 주가 빨간불 켜고 있네요. 전일 대비 4% 상승률 보이면서 1,450원 오른 37,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당사 최대 주주 김정호 외 한 명의 보유 주식 97만 7,735주를
LG전자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는데요. 총 양수도 금액은 257억 6,331만 7,250원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HLB입니다. 전일 대규모 유상증자설, 대주주 지분 매각설, 임상환자 사망설 등 악성 루머가 돌며 주가가 급락했던 HLB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HLB 현재 주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6.84% 상승해 8,100원 오른 12만 6,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9시 2분께 HLB는 전일 대비 12,600원 오른 14만 1,000원 선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전일인 29일 HLB는 전일 대비 15.37% 하락한 11만 8,4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오후 2시 47분엔 15만 1,500원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급락했습니다. 급락 배경은 장 마감을 앞두고 시장에 퍼진 악성 루머였는데요. 루머에 주춤하던 주가가 다시금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스타코인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에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50원 오른 1,5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인입니다. 전일 대비 1,380원 오른 1,0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호 AL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9.41% 상승해 530원 오른 6,1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산업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98% 상승해 18,000원 오른 21만 8,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영화학입니다. 현재 잠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네, 다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 1원 오르내리면서 877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IHQ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85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2,23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전일 대비 4.57% 상승해 340원 오른 7,7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원셀론텍입니다. 전일 대비 3.80% 상승률 보이면서 170원 오른 4,905원 선 지나고 있네요. 네, 다음은 조비입니다. 조비는 현재 전일 대비 4.59% 상승해 850원 오른 19,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진입니다. 전일 대비 3.38% 상승해 28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8,570원 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NK물산 살펴볼 텐데요. 전일 대비 10%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91원 내린 812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큐로입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9.32% 하락해 92원 내린 89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한솔홈데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7.97% 하락해 210원 내린 2,42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산건설 살펴보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전일 대비 6.85% 하락해 245원 내린 3,3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룡건설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4.92% 하락해 1,450원 내린 28,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높은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소리바다입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전일 대비 665원 올라 2,88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오리콤 역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040원 오른 8,8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키이스트입니다. 전일 대비 25.80% 좋은 상승폭 보이면서 805원 오른 3,92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 메디칼입니다. 전일 대비 20.5%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6,150원 오른 36,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CI 평가정보입니다. 전일 대비 19.71% 상승해 695원 오른 4,19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에버다임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7.43% 상승해 1,900원 오른 12,8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리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5%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1,540원 오른 현재가 1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 종묘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6.29% 상승해 1,010원 오른 7,2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엔 하락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제낙스입니다. 2거래의 연속 하락세인데요. 현재 10%대 하락률 보이면서 전일 대비 1,500원 내린 13,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4거래의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일 대비 8.23% 하락해 450원 내린 5,0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지스테크놀로지입니다. 전일 대비 6.96% 하락해 2,200원 내린 29,4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UST 살펴보겠습니다. 2거래의 연속 하락세네요. 7.52% 하락해 1,150원 내린 14,1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창솔루션입니다. 전일 대비 7.51% 하락해 265원 내린 3,26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오위즈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6.4%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1,150원 내린 16,0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로투세븐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6.52% 하락률 보이고 있네요. 2거래의 연속 하락세인데요. 현재 590원 내린 8,4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개화를 준비할 시기라는 제목입니다. 국산 스마트폰의 재도약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 설명해 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는 수년간 많았지만 시장이 개화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스마트폰 구입 시 $1,000라는 심리적 가격 허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문제입니다. 접는 스마트폰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접었다 폈을 때 내구성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조기에 전환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이 세 가지 이유가 전환되는 국면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X를 통해 $1,000가 훨씬 넘는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됐고 기술적인 문제들 역시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 시장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이어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가 주목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이유 총 3가지 짚어줬습니다. 먼저 폴더블 스마트폰이 정체 그리고 축소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을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 스마트폰의 경우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구매 욕구를 야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관련해 신규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새로운 스마트폰 구매 욕구를 자극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스마트폰이 타 제품들을 흡수했듯이 폴더블 스마트폰 역시 타 제품들 흡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기존 전화 및 메시지 전달 위주의 기능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도구를 통해 많은 사업을 융합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스마트폰은 PDP 그리고 전자사전, 내비게이션, MP3 등의 제품들을 하나씩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될 경우 화면 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여러 시장들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접는 스마트폰의 경우 탭과 이북 시장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번 접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노트북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확장과 다른 시장의 흡수까지 전망해 볼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